이 방송은 BL 컨텐츠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으로 일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오니 불편하신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취향입니다. 존중해주세요. 그럼 방송 시작합니다. 뿅. 장르 문학 중 하나인 BL 작품과 그리고 BL 콘텐츠를 이야기하는 방송 그래도 BL입니다. 그래도 BL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개다레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야입니다. 안녕하세요, 망컷입니다. 오늘은 101번째 수다이고요. 네. 이번에 이야기할 작품은 추천작이었던 네. 이벤님의 소설 사일런스 시그널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잘 지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또 녹음을. 네. 와. 이사하는 불쌍한 중생들. 이사를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 아닙니까? 이사를 그렇죠. 자주자주 하면 좋은 거죠. 그런가요? 몰라. 힘들었어요, 이번에. 대출하느라. 아, 저도요. 아, 진짜. 그래서 오늘 작품은 오늘 누가 추천해 주신 거예요? 이거 익명의 페인이었어요? 네, 제 기억에 익명분이었고요. 네. 작가님은 네. 보스 타입이 있고요. 네. 그리고 트위터도 있으신데 동결돼 있더라고요. 동결은 뭐예요? 그냥 있는데 안 쓰는 거. 잠가놨어요. 얼려있다. 바쁘고 막 이럴 때 저 언제까지 안 들어올 거예요. 막 이러면서. 그런 표시로 저 잠금할 수 있구나. 얼음 결정 모양을 이렇게 옆에 달아요. 네, 그 동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출간작은 네. 16년 8월에 밤의 끝이라고 연재됐었나봐요. 네. 그리고 이제 키워드는 현대물, 약간의 복수물, 약간의 미스테리물, 해결사물, 해결사공, 냉정공, 키다리 아저씨공, 유치아공, 집착공, 사장이공, 모범생수, 도련님이었수, 병아리수, 너그럽수, 소박하수이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작이 네. 오늘 방송할 사일런스 시그널 17년 10월에 네.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18년 8월 코스모스 타이탄 네. SF 판타지고요. 그래 군부물의 보이네요. 함정공, 휴머노이드공, 냉정공, 먼치킨공, 순정공, 파일럿수, 기억상실수, 그런 짝사랑수, 능력자수입니다. 이거 사놓고 재밌다고 추천받아서 제 옛날에 사놓고 네. 못 보있네요. 휴머노이드고 이게 군부물이래요. 네, 군부물 SF 판타지라서 제가 재밌겠다. 너무 좋아하는 키워드 군부물이라니. 샀었죠. 군인이 우주로 가는 거구나. 네. 스타워즈네요. 스타트랙. 스타워즈. 듄도 있고요. 듄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은 18년 12월 스윗 데이즈. 네. 그리고 현대물이고 201수, 쌍둥이공, 연화공, 다정공, 집착공, 물란수입니다. 새가살로 끝나나? 쌍둥이공. 그렇군요. 맛있겠다. 012가 있군요. 그렇고 201수라고만 해놓고 끝나는 거 보면은 새가살인가 본데요? 궁금하네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 와중에 수가 물란해. 성에 관대한데요. 물란수래요. 관대하니까 201수 끝나는 거 네. 그리고 그 다음 작품은 19년 7월에 돈 룩백. 네. 이고 현대물, 재물, 쌍방 힐링물, 계약 짝사랑, 민항공, 대형경공, 다정공, 연화공, 직진공, 집착공, 연예인공, 미인수, 무심다정수, 단정수, 상처수, 연상수, 잔화수, 회사원수입니다. 네. 잘 읽는다. 혀도 안 꼬이고. 그래서 직장 동료와의 거래로 공인 가수가 버스킹을 하는데 거기 함께 가게 된 수가 네. 알고 봤더니 동아리 후배고 짝사랑 상대였대요. 네. 그래서 직장에서 제외한 거구나. 그런가 대학교 봐요. 때 알던 사람을. 그래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 네. 회사에서 일이 벌어져 버렸다. 네. 그리고 19년 10월에 How to 네. Find the Golden Key. 제목들 근데 다 영어야. 다 뭔가 영화 제목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런 How to 어쩌고저쩌고 미드 제목도 있고 미드를 좋아하시나? 사일런스 시그널도 뭔가 드라마 제목 같지 않아요? 뭔가 멋있어 제목들이. 돈 룩백 이거는 날 찾지 마 이거 같고. 뭐지 그 영어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야, 다. 날 그거 찾아줘였나? 나를 찾아줘. 아, 그런 거. 어쨌든 그런 느낌이야, 다 제목이. 요거는 골든 라스베이거스 베가스 아니네. 그러네. 표준어죠. 라스베이거스. 그렇군요. 라스베이거스를 또박또박 읽기. 테마로 이드 작가님의 레츄, 이것도 그냥 한글로 안 하고 영어로. 네. 하지만 한글처럼 읽는다. 레츄 러브미와 함께 시리즈를 기획한 작품이고요. 네. 정확하게 잘 귀에 쏙 박히네요. 키워드가 현대물, 재물, 원나잇, 미인공, 친데레공, 재벌공, 평범수, 까칠수, 얼빠수, 오해착각, 정치사회, 재벌, 할리킹, 일상물. 아, 그렇군요. 히든 키워드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장남공. 라스베가스니까 많은 일이 있겠지 뭐. 여장이 나온대요. 네. 그렇고 19년 12월 세이브미. 요거는 현대물, 재물, 오해착각, 연예계, 힐링물, 시리어스물 이고요. 네. 연예계 공이 물이군요. 배우고 네. 수도 배우네요. 아, 그렇구나. 아, 배우였구나. 전직 배우? 천재 배우? 아닌데? 배우였는데 매니저가 됐다가 다시 배우로 복귀하고 아, 그러다 사랑하는 사이가 된대요. 그렇군요. 그런 일들이 있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어쨌든 안타까워. 한번 근데 거기서 일하면 딴 걸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맞아. 그리고 19년 12월 점점 요거는 현대물, 학원, 캠퍼스물, 소프트 SM, 스포츠물이고 수가 S고 공이 M입니다. 세디스트, 뭐예요? 마조이스트. 네. 네. 그래서 공이 국가대표 펜싱 선수고 우와, 펜싱. 멋있어. 아, 이번에 멋있었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수는 중증의 S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네. 병이군요. 중증. 중중이면 병이. 중한 병이잖아. 형이 펜싱을 한대요. 수의 형이 펜싱을 해서 네. 그 공의 이야기를 매일 들으면서 자랐다고 형 하네요. 친구구나. 그런가 봐요. 형 동료. 뭐 SM은 보고 싶지만 너무 하드한 건 피하고 싶을 때 보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S수 M공이 네. 많이 잘 없으니까. 없다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20년 12월 더 주월. 그래서 요거는 복수 리멤물, 전문직물, 달달물, 사건물, 현대물, 미인공, 다전공, 집착공, 사랑공공, 미인수, 다정수, 소심수, 능력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석 디자인이 나오고요. 주얼리 디자인이군요. 네. 그래서 네. 오늘 할 사일런스 시그널의 키워드는요. 네. 현대물, 판타지물, 첫사랑물, 차원 이동물, 조직 암흑가물, 시리어스물, 사건물, 애절물입니다. 네. 네. 현대 사건물? 판타지네요. 네. 사건물? 사건물. 네. 음. 그리고 그래서 줄거리는요. 네. 이게 이야기가 네. 프롤로그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 어떤 어린애가 아빠한테 이제 가정폭력을 당하는 게 시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아빠가 이제 막 엄마 얘기를 하면서 엄마 욕을 하면서 네. 누굴 닮았니 너는? 막 이러면서 누구 닮아 이 모양이니? 막 이러면서. 흔한 가정폭력의 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애를 막 때렸는데 네. 얘가 이제 엄마도 원래 맞았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쓰러지고 병원에 옮겨졌는데 다시 못 돌아오고 아, 네, 장기 상황이 돼요. 입원을 하고 있군요. 아니요 그냥 영원히 못 돌아오게 돼. 아, 세상에. 근데 이제 그거를 얘왜 애기 옆에 붙여놨지? 근데 이 정도면 애가 감옥 아니야?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에? 그러니까 너 때문에 안 온다. 니네 엄마가 너를 버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계속 너 싫어서 엄마가 우리를 떠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데 이제 얘는 그걸 알고는 있어요. 아, 다행이다. 네. 아빠가 병신이다를 알고 있군요. 네. 그래서 진짜 이제 싫다. 얘가 그냥 이거 조금만 맞으면 끝나겠지 이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참으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바닥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아빠 발목이 보인 거예요. 아, 그래서 눈앞에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발목을 결국에 이제 살려고 물어 뜯게 됐고 네. 근데 이제 그 아빠가 더 화가 나서 얘를 막 더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살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는데 네. 뛰쳐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아는 자기 집이 아니고 네. 어떤 좁은 복도가 나왔대요. 원래는 네. 계단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고 보더니 기계 소음이랑 새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뭔가 순간이동했나? 네, 그래서 점프. 이상하다 이래서 원래 자기가 열었던 문을 다시 열었는데 네. 자기가 살던 집이 아닌 거예요. 오.
그래서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서 도깨비다, 도깨비.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입은 뻐끗뻐끗 안 하고 네. 뭔가 서로 대화하는 것 같긴 한데 네. 소리도 안 들리고 네. 좀 그런 상황이었대요. 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프롤로그고 네. 이 소년이 주인 수예요. 네. 그리고 이름은 이하경이고 네, 제 느낌에 약간 나디아 연대기 그 옷장문처럼 아, 네네. 문을 열고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됐고요. 네. 그 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얘가 네. 27 정도 됐을 때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차가운 인상이란 묘사가 있고 네. 근데 되게 잘생긴 것 같아요. 네. 엄마를 닮았군요. 그런 거. 아빠 극혐. 그래서 키워드는 미인수, 적국수, 다정수, 상처수, 능력수, 검사수고요. 네. 네, 바르게 자랐죠. 검사가 되고. 참. 어떻게 저렇게 혼자서 쑥쑥 자라났지? 대단하다. 그게 이제 뒤에 나오긴 혼자 하는데, 다니지만. 네. 네, 우선은 여기 세계에 대한 설명이, 세계관? 네, 세계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 돼 있잖아요, 소설은. 네.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이런 대화는 쌍따옴표로 표시가 되는데, 아, 소리가 나오는 대화. 네. 근데 여기서는 모든 대화가 혼나표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기역 니은처럼 생긴 네네. 네, 그거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감정이랑 말을 이렇게 신호로 보내는 그런 세계예요. 주파수 같은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끊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원래 그거를 안 하다가 하니까 끊을 수 있는데 보통 네. 사람들은 그걸 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살던 사람들은. 진짜 라디오 같네.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전화를 한 상대가 최주혁이라고 이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집안에서 알고 지내던 어떤 집안의 아들이고 의사 집안 아들인데 얘가 원래 이제 수가 어렸을 때는 이 세계로 와가지고 신호를 못 잡았는데 네. 공부는 잘해가지고 학창 시절에 1등만 하고 그러고는 뭐 수석 합격까지 했다 그러면서 기분이 어떠냐 이러면서 막 신호를 수한테 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수랑 성격도 완전 반대고 그리고 이제 최주혁의 말에 의하면 자기 유일한 친구가 수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친구고요. 이상한 애네요. 네. 근데 이제 최주혁이 수한테 오늘 밤에 만나자, 이따 보자 막 이러고는 이제 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려요. 아, 그래서 자기 멋대로죠? 네. 네. 수는 원래 바쁘다고 거절을 하려고 했는데 거절을 못하게 됐고 어쨌든 수는 이제 창문을 열고 자동차 소음이랑 새시저기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네. 사람 말은 아예 들리지 않는 세계니까 네.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네. 이제 얘가 어릴 때 이 세계로 넘어오고는 자기가 말을 한다는 거를 안 들키려고 네. 숨겼어요. 와, 너무 답답하겠다. 그래서 이제 되게 무서웠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따지면 사실 벙어리고 그쵸, 기머거리였던 못 거죠. 듣고 말을 못 하니까. 네. 근데 이제 고아원으로 처음에 갔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운 좋게 양부모님을 만났고 이 양부모님이 이제 얘가 아예 기머거리인 줄 알고 네. 수학까지 배우면서 이렇게 노력을 해줬고 네. 그리고 이제 수가 어떻게든 여기 세계에서 살아남으려고 절박하게 있다가 네. 되게 연습을 열심히 해가지고 신호를 쓸 수 있게 됐어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명으로는 뇌에 직접 전달하는 문자 메시지 같은 거다. 대단한데? 그래서 노래 소리도 없고 그냥 그런 거네. 네, 그래서 신호에도 감정을 실을 수 있고 그걸로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부를 수 있구나. 흥얼흥얼. 근데 이제 그게 신호로만 되는 거고 네. 소리로는 없는 거예요. 파동 이런 게 없는. 파동은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못 쓴다고 해야 되나?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다 부딪혀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네. 얘네는 반사작용. 그걸 신호로 내고 입으로 소리를 못 내요. 약간 곤충들 같은 느낌인데. 왜요? 곤충들 이렇게 개미들, 개미, 벌. 개미 혁명 보면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페로몬으로 대화하잖아요. 소리를 안 오메가버스인가? 내고. 저기에 먹을 거 있어. 먹을 거 있어. 야, 저기 쳐들어옴. 페로몬으로 대화하는 느낌이네. 어쨌든 그래서 수는 신호를 배우기 전부터 감정 숨기는 게 능숙했고 성숙했죠. 네, 그리고는 불후에 이제 있기 때문에 성숙했어. 네, 그래서 이제 신호를 사용하고 나서는 항상 웃으면서 감정 숨기는 걸 잘 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버림을 받을까봐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고요. 열일. 수 아버지는 검찰총장이었고 되게 좋은 집에 입양됐다. 네, 그래서 이제 외동이에요?
최고. 괜찮은데? 아빠가 검찰, 갑자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검찰총장이라서 수가 판사가 되게 원했는데 네. 판사 15 수습 기간이 끝나자마자 수가 형사부 검사를 택했대요. 네. 어쨌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건가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전혀 다른데. 하긴 그 그렇겠다. 비밀의 숲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그 아버지가 전화가 와서 첫 출근 준비 잘하고 있냐 이렇게 궁금해 하는데 네. 뭐 덕담을 이래저래 나누다가 네. 수는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너 너무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이라고 아, 너무 혼자 애쓴 거지. 못하래서. 너무 열심히 사고도 잘하려고 안 치고 하니까. 그냥 노력만 하면서 살아온 삶. 그렇게 살면 정없어요. 애가 가끔 사고도 쳐주고 엄마한테 부탁도 하고 이래야 부침성 있고 그러지. 어쨌든 양부모님은 다 좋은 분이셨고 네. 그래서 이제 수는 더 실수할까봐 좀 예민한 성격이 될 수 있었던 걸까? 근데 입양 아들 중에 저런 분들이 많겠죠? 전 잘 모르지만. 버림받거나 좀 그런 눈치 거에 보면서 이제 예민할 수 하는 있을 거지.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너 이제 매일 야근할 테니까 오늘 저녁 먹자. 매일 야근할 테니까. 야근이 전제되어 있는. 전 회상도 안 좋네. 똑같아요. 그거만 빼고 다 똑같아. 말 못하는 거 빼고 똑같네. 평행우주.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녁을 먹자고 했는데 네. 이제 수가 자기는 원래 그 주혁이랑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을 준비 없이 만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죄송하다 오늘 선양 있다고 주혁이? 그러면서 그 주혁이랑 약속 있다 이러면서 주말쯤 어떠시냐라면서 밀었고 네. 아버지는 그 말에 그 약속 주혁이냐고 그러면서 네. 이제 탐탁치는 않은 느낌이지만 네. 그냥 너무 많이 마시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아버지 인성 좋다. 부모님들이 약간 된 사람이긴 하네.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냥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날 수는 인사를 나누고 자기 자리로 이제 안내를 받았는데 네. 수의 부장 검사님은 김은하라는 유명한 검사님이었대요. 네. 되게 이제 정의롭고 온갖 공갈 협박에도 굴하지 않는 위에서는 마음에 안 들어가는 네. 만년 부장 검사인 분이었고요. 네. 수의 아버지는 김은하의 선배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수가 이제 아버지가 보고 배우라고 했으니까 호되게 불러달라라고 네. 했죠. 그래서 김은하가 오전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오후에는 이제 선배 검사가 고전 중인 수사를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사건이 이제 차장검사가 배당을 해주는데 김은하가 특별히 맡긴 거고 수는 이제 그것 때문에 좀 긴장이 됐고 네. 우선은 책상에서 사건 기록을 검토를 해요. 네. 그러다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참여계장이라는 분이 수가 보조할 사건 기록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 조직폭력배인 수한파에 대한 기록이었고 네. 수가 부장검사님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런가 그래서 봐요. 이제 아버지처럼 느껴져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고 싶었대요. 네. 근데 이제 서류를 보다 보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이제 각이 오겠지. 이게 좀 조무래기들 몇 명 쳐내면 꼬리만 잘리겠군. 그런 느낌이었대요. 조직을 다 타파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점심이 돼서 이제 계장님 따라서 구내식당을 가는데 네. 어떤 예민하게 생긴 남자가 계장한테 아는 체를 하더니 네. 권차훈에 관한 정보를 알아냈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네. 계장이 이제 죄송하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사람 한 명 조사해 오는데 3일이나 걸린 이유가 뭐냐. 그래서 막 뭐라 그러고 걸릴 수도 있지. 아니, 그러니까. 그것보다 짧게 걸리시면 자기가 하든가.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냥 거기서 뭐 서류 정리해 주시고 뭐 그런 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에 있는. 김 계장은 일단 식사부터 하고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밥은 먹고 해야지. 맞아. 그랬더니 이 남자가 지금 밥이 넘어가냐고 막 화를 내요. 넘어갑니다. 잘 넘어갑니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럼 밥이 안 넘어갈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수는 약간 이 남자랑 뭔가 나랑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뭐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되게 일은 잘할 것 같아요. 능력자일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수가 둘 사이 끼어들어서 네. 자신을 소개하면서 잘 부탁드린다 이렇게 인사를 했고 네. 이 남자가 그 수석 연수생이냐면서 네. 나는 강서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언제 강서구요. 강동군 줄.
시가 언제 되냐, 점심 먹고 회의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가 점심을 먹고 바로 올라가겠다고 했고 네. 왠지 피곤해질 것 같았대요. 그래서 어쨌든 그쵸. 강서구는 수한테 하루 안에 지나치게 많은 걸 전달을 하려고 했고 수는 역시 이상한 사람이다. 피해야 될 사람. 네, 수는 이 사람이 2번 설명해줄 인간이 아니라서 꾸역꾸역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강서구가 지원을 탐탁치 않아 했고 각자 역할에 선을 그었대요. 네. 그래서 이제 수가 반나절을 함께 있어 보니까 이 네. 강서구란 사람은 자기 명성 높이는 데 더 관심이 많고 안 좋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장검사가 강서구를 이 사건에 배당을 했다는 걸 알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그 강서구 자신을 스타 검사로 올려놓을 만큼 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강서구가 원하는 대로 적당히 중간만 하면서 도와줄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강서구도 자기가 이제 다 그 일임할 생각이었구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더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출근해서 첫날인데 뭘 이렇게까지 모르겠어요. 책상 정리만 해도 다행이지. 맞아. 컴퓨터 세팅부터 해야 컴퓨터 되지 세팅 않나? 정도만 하는 거지 뭘. 예. 첫날인데. 원래 이런 건가? 저도 모르겠네요. 검사의 세계를. 아니 되게 법원이 되게 되게 치열하다 근데. 되게 지읒소 기업처럼 그렇습니까? 첫날부터 일 주려고 주옥소. 그러고 나서 저녁에 수가 이제 네. 약속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클럽의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주차를 하고서 신호를 다 끊고서 주변 소음을 들으면서 이제 심신을 편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그게 약간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던 게 아니니까 좀 불편한가 봐. 그럼 리프레시가 필요하구나. 네. 약간 외국어 하는 느낌이겠다. 신경 항상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되는 거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모국어가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 그 어쨌든 수는 그 이제 심신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말을 했어. 그래서 수는 그 피차에서 내려서 네. 이제 그 소리 난 방향을 봤는데 아무도 없고 네. 수는 이게 함부로 소리를 낼 수도 없고 네. 주변에 아무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가 스트레스로 한청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실망해요.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고 있는데 그때 또 족같네라는 소리가 또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발소리가 들렸고 네. 수는 발소리를 쫓아갔는데 또 아무도 없었고 네. 그래서 또 다시 실망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수 어깨를 잡아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이제 최주혁이었던 거죠. 그 최주혁이 너 전화도 안 받고 여기서 뭐 하냐면서 너는 편할 때만 신호 연결을 하냐 그러면서 그거 무슨 재주야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수가 후천적으로 익힌 능력이니까 네. 껐다 켰다 온오프. 온오프가 가능해서 네. 좀 이제- 더 하이브리드야. 최주혁은 그걸 이제 알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수가 미안하다고 오늘 너무 피곤해서 신호를 놓쳤다라고 거짓말했고 네. 최주혁이 수가 이제 구라친 걸 알았지만 대충 포기하더니 너 뭘 봤는데 이상한 얼굴로 뛰어다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네. 수가 첫사랑 목소리를 공개 들은 것 아니고. 같다라고 구라를 쳤고 주파수를 들었다고 해야죠. 뭐 대충 알아들으면 대충 그런 소리였어요. 동의어예요. 네. 그래서 주혁은 충격에 빠진 얼굴로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욕했고 수가 이제 오래 기다렸으니까 들어가자 라고 했죠. 그래서 주혁이 내가 모르는 첫사랑이라니 말이 되냐 이러면서 못마땅해 했고 그렇게 아니 당연히 내가- 친구면 뻥치지 마 이래. 평생 네 옆에 붙어 있었는데 내가 모르는 여자라고. 구라치지 마. 누구야 누구야 있을 리가 없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맞아. 그러고 이제 VIP 룸에 들어갔는데 네. 안에는 이미 만취한 주혁의 친구들이 가득 있었대요. 피곤하네요 벌써. 네. 그래서 수가 자기는 단둘이 마시는 줄 알았는데 네. 아니니까 짜증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하죠. 이 불안당아. 근데 이미 피곤해서 화낼 기울도 없고 그리고 이제 주혁이는 또 그래놓고 수 눈치를 또 봤어요. 이 미친놈. 손절각이다. 그리고 수가 이제 대충 구석에 앉아서 자기 그냥 혼자 마시면서 놀겠다 했고 주혁이 잠시 머뭇거리다 친구들이랑 놀아요. 이게 친구야? 와, 나는 뭐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왜 아니네. 굳이 부른 거야? 돈 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건 아니. 얘도 근데 돈 많은 앤데. 왜 부른 거야? 그러고는 수는 이제 자기 방에 안 하니까 신호를 끊자마자 방이 조용해졌어요. 네, 그래서 수가 이제 되게 좋다. 귀마개 셧다운이 가능해. 이거 궁금하다. 박수 소리. 그 소리는 내지 않을까? 박수 소리가 나는데 어차피 청각이 없잖아요. 청각은 있잖아.
그런가? 아예 없진 않지 않아요? 아, 그런가? 얘네도 차를 운전하고 막 이런 걸 다 하니까 청각은 있는데 말소리가 없는 아, 그런 그런 건가? 그 정도? 그럼 두 개를 다 같이 듣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겠는데? 얘네 입장에서는? 그럼 오페라 이런 거는 그냥 노래도 한다니까. 노래도 그냥 요걸로 하는 거니까. 아, 근데 좋긴 하겠다. 끊을 수 있어야 좋은 노래, 거지. 근데 노래는 아, 주파수니까, 주파수니까. 소음 없이 이렇게 어. 쫙 들리는 건가? 웬만하면 매끈하게 다 들어올 거 아니야. 이렇게. 울리는 거 없이. 그러니까 공간을 이렇게 공연장에 구애받지 않는 스피커 느낌으로 크기나 들어오는 이런 거니까. 거랑 상관없이 주파수 쏘는 그런 그게 스피커이려나? 콘서트 악기는 계속했는데? 어떤 느낌이야? 악기는 그냥 악기겠죠? 악기는 그냥 악기고 악기는 그냥 소리. 목소리만 이렇게 하는 거면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그냥 콘서트 바로 여기서 때 불러주는 그냥 느낌일 수도 있겠다. 주파수가 깨끗하게 오고. 가사가 제대로 전달되겠는데? 딕션. 딕션 그냥 훌륭하다, 바로바로 귀에 훌륭해. 딱딱 꽂히고. 근데 그러면 신호가 진짜 멀면은 옅어지지 않을까요? 잡음도 그럴 수는 끼고. 있겠다. 뭐 그냥 이렇게 비슷할 약간 것 같아요. 얘한테만 다른 거지. 높여주는 느낌으로 뭐 마이크가 그런 느낌으로 있는 게 있겠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우리랑 지금이랑 비슷할 것 같아. 하등 쓸모없는 추측을 하고 있어. 재밌다. 이게 세계관이 신기해서 그래요. 어쨌든 흥분합니다. 수는 혼자서 이제 주차장에서 들었던 목소리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웬 피떡이 된 남자가 들어와서 소파 뒤에 숨어요. 와,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한 일인가? 소바디. 모르겠어. 살려주세요. 네. 그리고 주혁이 이제 수한테 괜찮냐고 네. 수를 보호하려고 그랬고 수가 네. 괜찮다고 하려고 하는데 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어와서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혁은 권 실장이라는 사람을 발견을 하고 아는 체를 해요. 네. 근데 이게 권 실장은 착하게 생겼는데 위험한 냄새가 났고요. 네. 주인공이고 이름이 권차훈. 아, 이 입니다. 사람입니까? 네. 아. 수완파 실세고 여태껏 캐릭터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었어. 이제야 나온 고. 네. 그래서 이제 취미는 예쁜 걸 모으는 거라고 나오고요. 네. 그래서 얼빠인 것 술을 같아요. 모으는 건가요? 내 컬렉션. 그래서 난 예쁜 키워드는 걸 좋아한다. 강공, 다전공, 냉혈공, 집착공, 능글공, 사랑꾼공, 전륜공, 존댓말공, 조폭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축하 자리 같은데 놀라게 해드려 죄송하다고. 네. 술값은 안 받겠다 그랬고, 그러고는 이제 수아들이 수의 이제 그 소파 뒤에 숨은 남자를 향해 다가왔고, 네. 이 남자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신호를 내요. 근데 네. 이제 수는 담당 사건도 아니고, 딱히 그렇게 정의구현 하는데 관심이 없어서 아, 신경을 껐고요. 네. 어쨌든 주혁에게 직업의식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경찰이 아니라 그런가? 그런가? 그래서 이제 실장하고 친한가 봐 하고 이제 주혁이한테 물어보니까 주혁이가 이제 내가 죽돌이라서 좀 친해졌다고 이러면서 아, 자랑이냐? 자랑이군요. 네. 그래서 권 실장이 여기 클럽 수질 담당이다 이렇게 알려줬고 네. 수가 조폭이냐 물어봤더니 주혁은 당연히 조폭이지. 근데 이제 내 체면 봐서 권 실장님은 좀 봐줘 이러면서 덕분에 돈 굳었지 않냐. 그래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소란을 일으켰다 그러면서 술값을 안 받겠다고 했으니까 네. 아까. 그래서 수는 그 말 듣더니 방금 그 사람이 죽어도 운이 좋은 거냐라고 물어봤고 그 사람의 운이 안 좋은 거지. 주혁이 입장에서는. 그쵸. 그래서 주혁이 깨름직해 하다가 죽이진 않겠지. 그래서 정신승리를 했죠. 네. 생각이 뭘 없는 녀석이죠. 보고 믿는 거지? 주혁이는 아주 긍정적인 아이예요. 어쨌든 수는 혼자서 아까 들은 목소리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하면서 마시다가 네. 만취해요. 아, 생각이 너무 길었어. 그 쉽게 취한 스타일인가?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벌써 새벽이었고 네. 주혁에게 인사를 하려니까 이게 어느새 친구들이랑 스테이지로 나갔는지 자리 없었고요. 놀러 나갔군요. 네, 그래서 수가 먼저 간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방에 나와서 술값을 내려고 했는데 네. 이게 만약에 자기가 공짜로 얻어먹으면 주혁이가 너 그때 돈 묻었잖아. 막 이러면서 또 술자리 만들까봐 친구 아닌 듯. 그래서 내려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제 웨이터가 곤란해 하더니 기다려달라고 하고 사라져요. 네. 그래서 수는 취해가지고 대리운전도 불러달라고 할지 고민하는데 네. 실장이 나타나서 대리운전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당연히 불러야죠. 택시 타려는 건가? 아, 차를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공이 나타나 계산을 하시겠냐고 들었는데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셨냐 물어봤고 수는 그냥 영수증이나 달라고 네. 그러면서 나 저것들이랑 또 엮이기 싫으니까 계산하겠다라고 네. 해요. 그러니까 공이 알겠다고 하면서 대리 불러드릴까요 물어봤고 네. 수는 영수증 가져온 동안 고민을 해보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왜지?
술을 이게 마셨으면 대리를 해야지. 클럽에서 대리를 불러주는 대리를 쓸 수도 있고 그냥 밖에서 자기가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콜로 부를 수도 있고. 어쨌든 수는 시간을 확인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냈는데 네. 수면 시간을 계산하고 있으니까 이제 머리를 써서 그런지 담배가 당겼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 시간을 왜 계산하지? 뭐 이제 내가 이제 몇 시간 잘 수 지금 있을까? 집에 들어가면 몇 시간 자고 또 출근을 해야 되는데 그 빡쳤던 거 아닐까? 시간 계산을 시간이 해서 아까워. 머리 당이 당긴 게 아니라 그냥 아씨 빡침. 이 새끼들하고 술을 마시느니 그냥 집에서 자는 게 더 합리적이었을 어차피 텐데. 혼자 막 이러면서. 고민할 거였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검지로 축축하게 젖은 아랫입술 막 문질렀는데 네. 마법처럼 담배 한 개비가 내밀어졌대요. 그래서 수는 타이밍. 자연스럽게 담배를 물었고 불이 없으니까 아무 맛도 네. 안 느껴져서 아쉬워하는데 그때 이제 또 라이터가 이렇게 불이 켜진 거예요. 아예 지금 술 취한 상태지? 네, 그래서 수는 의식의 흐름. 이제 불꽃을 피하면서 라이터를 보니까 이제 어떤 자기로 장식된 지포 라이터였대요. 네. 예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가 라이터 예쁘다 그러고 하니까 공이 어렵게 구한 한정판이라고 자랑을 했고 네. 그리고 수가 라이터를 모으는 게 취미냐 물어봤고 공실장. 공시성인 줄. 공은 예쁜 걸 모으는 게 취미라고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네. 수가 이제 공한테 담배를 피게 했고 네. 어쨌든 여기 좀 색텐이 있습니다. 아, 네. 그거는 이제 기록을 하였군요, 둘이. 뭔가 묘한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공은 수한테 대리를 불러주면서 네. 값이 아니고 담배값을 네. 앞주머니 넣어주면서 선물이라고 다음에 또 오라 그랬어요. 아, 남은 담배각이요? 네, 네. 수는 금연에 실패할까봐 담배를 꺼내 구겼고 아까워. 그러면서 그냥 주지. 아, 담배를 약간 절제하고 있으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오랜만에 간만에 빡쳐서 폈나 봐요. 그래서 다음은 없을 거라고 했고 네. 공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네. 공은 사람 이름 모르는 거라고 해요. 그러고는 네.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가니까 대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서 강서구를 만나요. 근데 이제 사수죠, 사수. 예. 근데 강서구는 술을 아는 체를 안 하고 지나갔고 씹었군요. 예. 그래서 잠복 근무를 하러 온 건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있는 걸 봤으니까 네. 내 한 소리 듣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러고는 이제 거의 이제 한숨도 못 자고 출근을 했대요. 네. 오전- 언제,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야? 4, 5시까지 있었나 보네. 그러니까 두세 시도 아, 피곤한데 피곤해. 이상한. 아, 너무 피곤해. 나 이제 그렇게 못 놀아. 그리고 이제 오전 동안 서류 분류 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강서구가 왔고 와, 대단하다, 이 아저씨도. 그러더니 수한테 자기는 친구가 없고 네. 부장 검사도 너희 아버님도 친구가 없으실 거라고 놀지 말라는 얘기죠? 아닌가? 왠지는 네가 더 잘 알겠지? 라고 경고를 했고 수가 네. 명심하겠다고 했죠. 네. 수는 꼰대 강서구가 마음에 안 들었고 네. 업무 스타일도 잘 안 맞았어요 자기랑. 네. 그리고 이제 좋은 건 자기가 다 처먹으려고 하면서 술을 엄청 굴리려고 하니까 기분이 더러웠죠. 네. 수는 어떻게 해서든 이 사건을 빨리 해결해서 네. 강서구랑 엮일 일을 또 안 만들려고 벗어나고 싶다. 했어요. 네. 이 사건은 수안파 보스 김수환? 아, 이름. 김두한? 김수환의 부하들이 최근에 구속되거나 사망하고 있었고 그 빈 자리를 사구역? 네. 내구역? 사고요. 사구역에서 채우기 시작했는데 네. 이 신흥 세력까지 검찰이 노리고 있었고요. 한 번에 다 소탕하려고? 소탕하려고. 욕심이 많네. 문제는 사구역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아, 사구역이라는 조직이에요? 구역마다 따로 구역, 있는 구역에 정보가 없었던 거지. 4개의 구역이 확장하고 있구나. 실질적인 책임자라고 추정되는 남자 사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 사진이었고요. 아, 실장님. 근데 공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없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후가 됐고 강서구를 따라서 현장에 가게 됐는데 네. 강서구가 혼자 가려고 하는데 부장 검사님이 권해가지고 같이 가. 야, 얘도 데리고 가. 그래, 같이 가. 좀 데려가. 현장 얘도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니? 막 이러면서. 현장 무서움. 강서구 때문에 현장에 와서도 멀찍이 떨어져 있게 돼요. 그냥 네. 이렇게 멀리서 그냥 눈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네. 그럼 강서구 혼자 현장 안까지 들어가고 형사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네. 강서구는 사람을 못 믿어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도 네. 다시 와서 또 조사하고 이런 거였어요. 저 사람 좀 싫긴 하지만 제대로인 듯한 느낌인데. 이 사건은 치정으로 인한 살인사건이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네. 가해자가 수안파 간부였고, 피해자는 그 내연녀였다고 합니다. 저런. 내연녀는 칼에 찔려서 죽어 있었고, 간부는 목을 매달아 죽어가지고, 네. 뭐 죄책감에 자살한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정황 보고가 와 있었고, 국과수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봐도 아닌 것 같지만 얘네는 그냥 우발 범죄라고 판단을 하고 그냥 네. 그렇게 끝낸 거지. 네. 네, 강서구는 단순한 치정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세력 싸움이 계속 있는 상황이니까 네. 수상하다고 느껴서 현장을 보러 온 거였죠. 네. 수는 현장 주변을 둘러보다가 별게 없어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근데 구경꾼들 사이에서 왜소한 체구의 남자가 현장을 계속 서성서성 대고 있었어. 네. 이 남자는 강서구한테 집중을 하고 있었는데, 네. 수가 그래서 그 남자한테 조용히 다가갔고, 그리고 관찰을 하고 있는데 강서구가 수를 급 불러서 네. 수도 놀라고 그 남자도 놀라고, 네. 그래서 남자는 놀라서 도망을 가게 됐고요. 네. 수는 쫓아가려고 했는데 강서구가 다시 불러서 어쩔 수 빨리 없이 오라고. 남자가 도망간 골목 근처에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강서구는 수한테 너는 내가 부르기 전에 안 들어와 보냐? 이러면서 방아지. 야 네가 할 일은 잔소리. 네가 알아서 찾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하고 있었다고, 정신아. 네가 부르기 전까지 하고 있었어. 되게 뭔가 수상한 정황을 포착했었다고, 방금까지. 아무튼 그렇게 이제 투수되고 막 수를 쪼아대면서 열심히 네. 긁어댔죠. 그리고 이제 수가 수상한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해도 되죠. 강서구가 개지랄을 떠니까 고민이 되지. 말해줘서 얘한테 좋은 일을 내가 굳이 해줄 필요가 있나, 이런 그런 고민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고서에는 주변 CCTV 조회 결과가 없더라, 확인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강서구가 네가 보면 뭘 아냐? 이러면서 탐탁치 않아 했는데, 네. 그러면서도 뭐 싫다고는 안 해서 볼 수 있게 된 거지. 네. 수가 고민하다가 그 수상한 남자에 대해서 말하려는 순간에 경찰모를 푹 눌러쓴 경찰을 보게 되었는데, 네. 이 경찰은 다른 경찰과는 다르게 제복이 칼주름이 아니었고 후줄근한 상태였고요. 현장 밖을 지키지 않고 안까지 들어온 게 되게 수상했어요. 네. 경찰이 곧바로 살인 현장인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수는 주변 형사들과 강서구한테 검지를 입가에 대고 조용히 네. 하라고 한 다음, 네. 그러네. 이게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하네. 우리니까 약간 이렇게 하는 건데. 입 다물어 하는 표시잖아요. 근데 입으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주파수 다물어 약간 이런 느낌. 이것도 이상한 거. 이마에다가 아무튼 수신호를 그렇게 했답니다. 무슨 그렇다 치고. 수신호일지는 알아서들 조용히 상상하는 하라는 걸로. 수신호를 했답니다. 그리고 형사한테 다가갔는데, 그리고 순경님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네. 강서구도 이상함을 느끼고 소속 뭐냐고 모자 벗어보라고 네. 그랬고요. 남자는 이를 꽉 다물었고, 수가 불길함을 느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려고 할 때 뒷주머니에서 단검을 딱 꺼내서 나이프를 꺼냈군요. 위협을 하더니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수는 왜 막힌 곳으로 들어가지? 하면서 의아해했는데 네. 창문으로 도망간 거였죠. 막히지 않았으니까요. 창문은 뚫려 있으니까 창문을 열면 옆집으로 넘어가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방법창이 없었나 봐. 그럴 수 있죠. 수가 형사한테 남자가 도망가는 골목 끝에 뭐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큰 길이 있다고 했고, 네. 수가 강서구한테 가시죠 했고, 강서구는 차 대기시키라고 하고 창문 밖으로 쫓아갑니다. 그쵸, 그래서 강서구 쫓아가야죠. 나름 일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일은 뭐 하는 것 같아요. 수는 차를 끌고 골목 끝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달렸고, 어차피 달려서 멀리 못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 걸 보게 됩니다. 멀리 갔군요. 네. 수는 강서구를 기다려서 태우고는 쫓아갔어요. 네. 가깝게 쫓아가고 있는데 강서구는 오토바이 너머에서 올라오는 10톤 트럭을 보고 속도를 네. 줄이라고 했죠. 네. 좁은 일방통행 길이라서 오토바이가 도망갈 길이 없었는데 오토바이는 못 쫓아가죠. 기동력이 자동차랑 다른데. 수는 당연히 오토바이가 살기에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안 줄였어요. 그리고 막판에 진로를 막으려고 엑셀을 밟는데
강서구가 맘대로 핸들을 꺾어서 멈추게 네. 했고요. 위험하네요. 오토바이를 놓쳤고 네. 강서구는 수 멱살을 잡으면서 너 때문에 다 죽을 뻔했다고. 네. 수는 선배님만 아니었으면 잡을 수 있었다. 놓쳤다고 화를 냈죠. 엄청 강심장이다, 수는. 강서구는 사람 죽이려고 했다고 미친 새끼라고 했고 수는 안 죽었지 않냐고. 결과론주의자다. 강서구가 그래서 수한테 너희 아버지 앞에서도 똑같이 신호 보내보라고 이러면서 선을 넘었고요. 네. 수가 갑자기- 얼굴이 굳으니까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네. 갑자기 가족을 끌어들이다니.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 건들지 사이 말자. 그냥 우리 선에서 끝냅시다 이러야 그러니까. 되는데. 차라리 부장검사한테 말하겠다. 이런 건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겠어. 응. 갑자기 아버지라니. 아무튼 강서구는 수의 약점이 아버지인 걸 알아챘고 다음에도 또 이러면 네 아버지한테 바로 보고할 거라는 협박을 했죠. 네. 강서구는 수를 밀치고 내일부터 사무실에 처박혀 있으라고 하더니 혼자 현장으로 가버렸고 감사합니다. 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으악 하고 싶었나 보다. 응, 욕하고 싶었던 거지 입으로. 현장에 가니까 강서구는 주변 CCTV 녹화분도 챙겨서 이제 혼자 가버렸고 수는 그 남자가 들어가려던 안방이 의심스러워서 다시 한번 체크를 했는데 네. 그러다 거기서 주사기를 발견해요. 이게 중요한 증거인가 봐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중요한 증거인지 책으로 확인하세요. 수는 이게 결정적인 증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형사한테 맡기지 않고 혼자 챙겼지. 불법. 불법인데 보면서 이래도 되나? 증거의- 형사인데 증거 인멸. 인멸을 검사. 근데 아, 저러면 이거 증거로 채택이 돼요? 그게 안 될 수 안 있지 돼요. 않아요? 정황 증거밖에 안 되고 본 그러니까 증거 이게 채택이 안 거기서 돼. 나왔다는 거기서 공식적으로 딱 해놓고 뭘 가져가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바로 들고 가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지고 와서 증거라고 그냥 옮긴다고. 이렇게 말로 포장하는 거지. 누락된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근데 맨손으로 만지면 또 증거물 오염되잖아. 맨손으로 안 만졌겠죠? 네, 뭐 그랬을까? 손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쌌겠지. 아무튼 다음날 출근하니까 더 많은 서류가 수가 출근하기 전부터 수의 책상에 쌓여 있었던 거지. 아, 종이 좀 그만 써라. 나무한테 사과해. 지구를 고쳐주세요. 지구한테 사과해. 뭐. 계장은 저러다 말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수는 서류 분류부터 시작해서 보고서를 다 봤고요. 우와, 대단하다. 힘들다. 그러면서 그 보고서들의 공통점이 사구역을 담당하는 공에 대한 것이었어요. 공실장. 공은 5년 전쯤부터 새로운 세력이라는 말이 들리고 실세가 되었다는 거 외에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었는데 네. 근데 서류가 많다고? 서류가 책상에 살인을 있었다고. 열심히 했던 그런 내용인 건가? 막 이렇게 상대방을 없애고 막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들에 대한 폰트가 한 내용이었어요. 50인데 아닐까? 폰트 한 장에 사진 하나. 한 장에 3줄. 아무튼 실세가 됐다는 거 외에는 알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서류였고요. 개인정보가 없었나 보네. 크게 뭐 이렇게 알려진 게 없었던 거지. 심증은 공인데 항상 잡히는 건 엉뚱한 놈이었고 그렇겠죠. 배후로 계속 있겠죠. 공에 대한 개인정보는 없었고 어디서 태어났고 학교나 부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상명세가 없네. 응. 그러기 쉽지 않은데. 수는 클럽과 실장을 떠올렸고 그래서 주역한테 전화를 걸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수는 공이 클럽에 언제부터 온 거냐 네. 물어봤고 주역이 한 5년쯤 됐을걸? 아, 이러면서 주혁이 얘기한 그러면 거죠. 클럽을 5년이나 죽돌이를 한 거야? 다니는 데만 열심히 다녔던 쟤도 거죠. 진짜 대단하다. 클럽 죽돌이였던 거죠. 아, 진짜 대단하다. 수는 이걸 강서구한테 피곤하잖아요, 클럽. 체력이 넘쳤나 봐. 건강한가 보다. 젊다. 수는 이걸 강서구한테 넘겨서 조사하게 해야 하나 갈등을 하다가 네. 그 클럽에서 이방인에 대한 것도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 목소리 들었던 거를. 짜증나,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랬던 사람. 그래서 주역한테 네. 저녁에 같이 가자고 하고 갑자기 주혁이한테. 안 그러면 또 친한 혼자 가면 또 너무 티날까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가볍게 술 마시러 간다고 생각하라고 했고 네. 그 후에 수는 현장에서 건진 주사기를 노란 봉투에 서류 봉투에 넣어서 봉하고 네. 계장님한테 잠시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나갔죠. 네.
그리고 이제 클럽에 가보니까 주혁이가 스테이지에서 가장 먼 방을 잡아놓고 네. 조신하게 과제를 하고 있었어요. 웬일이야? 아, 왜 그래도 여기가 독서실이야? 학교를 졸업은 해야 했기에 얘는 뭐 하는 애야? 주혁이는 긴장돼서 공부하고 있었다고. 왜죠? 그러니까 막 수가 좀 엄하게 얘기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네. 자기가 맨날 보자고 했지 수가 보자고 했던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얘가 왜 이러지? 막 이러면서 무슨 일이지? 이런 마음으로. 네. 그래서 이제 수는 주혁이의 긴장을 풀어준 후에 공에 대해서 물어봤고 주혁이가 클럽 7년 전부터 다녔어. 클럽을 7년 전부터 다녔는데 네. 5년 전에 갑자기 클럽 담당자가 바뀌고 나서 오히려 네. 클럽 물이 좋아지고 서비스도 좋아지고 그래서 네. 만족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네. 관리를 열심히 했나 봐. 되자마자 다니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 그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대부분 몇 년 다니다가 귀찮아서 약간 끊질 못하는 거지. 중독자군요. 그래서 대신 공이 조폭이라서 가끔 저번에 본 것 같은 피떡된 사람을 보긴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은 클럽을 안 갈 만도 한데. 다른 데로 다른 가볼 수도 데로 있잖아.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뭐 클럽이 다 그렇다. 뭐 조폭은 항상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럴 때마다 공이 옆에 있었다고 피떡된 사람을 볼 때마다 주혁이는 혹시 수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클럽을 찾아봐야 하는 거면 빨리 알려달라는 말도 했죠. 단골집이야. 단골인데 여기가 물이 좋았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하는 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면 내가 클럽을 옮기도록 해볼게. 이상하게 착해. 이상한 느낌으로 착해. 이제 얘도 약간 정상인은 아닌데 특이하네. 나름 아무튼 그래서 수는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주면 고맙다고 했고 주혁이는 불편하다고 툭툭거렸지만 7년 단골을 그러니까 끊기로 하고 이게 물도 좋단 말이지. 그랬죠. 아니, 그리고 뭐, 이제 물이 얼마나 좋았길래. 곧 주혁이가 시킨 음식과 술이 들어왔고요. 어. 근데 그게 들어온 다음에 바로 공이 들어왔죠. 무서워. 넌 안 무슨 시켰으니까. 일이야? 내가 너를 보자고 부른 건 아닌데. 물론 궁금해서 온 거긴 하지만. 아무튼 연예인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충분히 인상적으로 잘 생겼다고 네. 하고요. 나이는 30대 초중반 같았는데 네. 웃을 때는 좀 강아지처럼 순해 보이는 얼굴인데 무표정일 때는 날카로운 인상이었으며 네. 단정하고 금요적인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네. 약간 조폭 같은 일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생겼나 봐요. 아, 약간 무례하고 무식한 그 느낌이 없었구나. 그랬나 봐요. 죄송합니다, 조폭님들. 요즘은 또 다르지 않아요? 영화에서 본 거예요. 어쨌든 공은 저번에 그냥 계산하셨으니까 이번엔 제 호의를 받아주시겠냐 이렇게 물어봤고 수는 다음에 이 친구가 오면 그때 대신 내달라고 했죠. 주혁이는 처음엔 돈 굳었다고 했다가 안 그래도 여기 클럽을 끊기로 했는데 수가 저러니까 질렸다는 눈빛으로 수를 봤죠. 에이, 내가 한 번 더 오면 모르겠지만 이제 안 올 건데. 안 받겠다는 말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공은 웃으면서 싸늘한 눈빛으로 수를 쳐다봤고요. 수는 그러던 말던 밥만 먹었죠. 레스토랑인가요? 주혁이가 가운데 껴서 불편해하다가 공에게 오신 김에 한 잔 받고 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봤고 공이 업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없다고 거절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대신 두 분한테 술을 따라 드리겠다. 네.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술값도 못 내드렸는데 잔이라도 채워드리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잔을 채우면서 주혁 씨는 아직 대학생인데 친구분은 벌써 일을 하시냐 물어봤고 네. 수는 술잔을 안 받고 물병을 집어들면서 우린 마담 부른 적 없다고 아, 웬 술시 중이냐, 뭐, 이렇게. 이렇게 대꾸를 했죠. 네. 공이 열받으면 웃는 사람인 것 같았고 웃었나요? 가운데서 주혁이 엄청 안절부절해 했고요. 네. 공은 자기가 방해한 것 같다고 실례했습니다 이러면서 나가려고 했는데 무섭네요. 수가 나가는 공 뒷모습을 보면서 공 이름을 물었고 공은 네. 당연하지만 권차훈입니다 하면서 나갔어요. 네. 내 이름은 권창훈. 내 이름 권차훈. 알면서 뭘 물어. 막 그 후 주혁과 둘이 시시껄렁한 대화를 나누다가 새벽 2시에 우와, 시시껄렁한 대화 엄청 오래 했어. 와,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한 명이 늦어서 수는 주혁이를 먼저 태워보냈고 네. 혼자 남은 수는 신호를 다 끊고 또 주변 소음을 즐기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목소리 생각하면서 마른 세수를 하고 한숨을 뱉는데 네. 누군가 어깨를 꽉 쥐었죠. 네. 수가 놀라서 신호를 연결하니까
공이 많이 취하셨냐고 물어봤고요. 아, 계속 말을 걸고 있었나? 응. 이어폰 낀 것처럼 이제 뒤에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그리고 수가 대충 손을 휘저으면서 가라고 손짓을 했고 네. 그러면서 일이 잘 안 풀렸냐 그런 날도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했어요. 수는 공을 가만히 보다가 찾고 싶은데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라고 대꾸를 했고 공이 그걸 못 찾아서 그렇게 울고 있었냐. 안 울었는데. 귀여운 구석이 있네요 라면서 웃었고요. 네. 그리고 찾는 게 뭐냐고 물어봤고 수가 덤덤하게 첫사랑이라고 했죠. 공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더니 그렇게 안 보였는데 순정파라고. 네. 술값 대신 찾아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뭘로 보인 거야? 마침 그때 대리기사가 와서 수는 대충 미소 지으면서 대답을 안 하고 떠났죠. 하하하하하. 이 정도면 노죠. 네가 뭐라고? 거절입니다, 거절.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후로도 수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강서구는 수가 별 대응을 안 하니 더 심하게 괴롭혔어요. 책상에 서류를 아무렇게나 쓰레기장처럼 뒤죽박죽 제일 싫어. 쌓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사진이 있었는데 수가 주혁이랑 클럽 갔을 때 공과 찍힌 사진이었고요. 네. 수가 강서구한테 뭐냐 물으니까 강서구는 친구 가려 사귀라고 하지 않았냐 우와. 지랄을 했죠. 주혁이 네. 의사 집안 아들이야. 돈 많은 집이야. 맞아. 주혁이도 나름 의대생이야. 그래서 학교를 오래 다니는구나. 클럽 좀 갔다 뭐 저런 말을. 주혁이 나름 의대생이고 네, 클럽이 뭐. 졸업만 하면 그래도 나름 미래가 창창한 애야. 맞아. 그리고 수가 오히려 친구가 클럽 단골인데 핑계로 클럽 다니면서 감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선배님이 주신 서류에 공에 대해서 알아낸 게 수가 잠깐 알아낸 것보다 적다고. 헐, 도발했어. 야 서류에 써 있는 게 뭐냐? 그냥 네가 내가 한 게 뭐야? 가서 앉아가지고 물어보는 게 이거보다 낫겠다 이런 느낌. 물어보면 대답해줄 것 같은 느낌. 맞아. 수가 화가 나서 막 던진 건데 말하고 보니까 괜찮은 생각이었던 거죠. 아, 강서구가 오케이. 그럼 강서구- 그렇게 가자. 강서구는 긴장 풀지 말고 다니라고. 네. 거기 박 형사가 있을 거라고. 뭔 일 있으면 도와주라 그런 건 도와줄 거다라고 한 건지. 아무튼 잠입 형사가 있나 봐요. 이거 그러면서 근데 이렇게 막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말을 했죠. 네. 그러면서 대신 매일 보고하라고. 어제 있던 일까지 보고하라고 얘기를 했고 수는 왠지 이긴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주혁이한테 메시지를 남기고 박 형사한테도 간단하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형사가 있을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도와달라고 해. 라고 했어. 아, 네네네. 어쨌든 이번 수사는 공에 대해서 알아내는 게 열쇠였고 공의 수족이며 동향을 파악을 해야 했고요. 네. 박 형사한테 그래서 클럽에 자주 오는 인물, 공하고 접촉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해달라고 했고 네. 그리고 주혁이한테는 클럽 끊지 말고 그냥 거기 계속 다니라고. 그래, 거기서 자주 만나자. 막 이런. 갑자기 안 나가거나 매일 가도 이상하니까 가끔씩만 들렀대요. 네. 그리고 이제 공이 수 직업에 대해 알았는지 수가 화장실 가거나 하면 웨이터나 경호원을 꼭 붙여서 아, 감시를 했지. 네. 근데 이제 수가 공의 시선을 돌려서 잠입을 해 있던 박 형사 씨는 더 많은 걸 알아낼 수 있게 됐고요. 아, 괜찮다. 그래서 이 양금 클럽이 공의 개미집이고 오른팔 왼팔한테만 지시를 내리고 그러면 그들이 명령을 하달하거나 행동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주혁이랑 단둘이 클럽에서 만나기로 한 날 수는 공이 어떤 남자랑 대화를 나누는 걸 보게 됐어요. 네. 이 남자는 조직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어?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고 박 네. 형사 보고서에서 자주 보던 사람이었어요. 아, 누구지? 오른팔 왼팔이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다른 사람인 거죠. 공은 술을 보고서는 영업용 미소를 지으면서 아, 요즘 가짜 미소. 자주 오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 네. 그래서 수는 여기가 마음에 들어서 자주 오게 된다. 여기 이렇게 물이 얘기를 좋아. 했고 공이 혼자냐 물으니까 수가 주혁이가 올 거다 얘기를 했고요. 네. 마침 뒤에 주혁이가 오고 있었어요. 네. 공이 나름 단골이신데 성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수가 대답을 안 하니까 곤란하시면 친구분이라고 부르겠다고. 친구분이 뭐야 이거. 손님이 모르니까. 그래서 수는 그러라고 했어요. 아, 관심 없음. 굳이 내가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나. 아, 근데 수가 처음부터도 그렇고
계속 반말을 툭툭 던지니까 공은 친구분은 둘만 있으면 말을 놓는다고. 내가 편하신가 봐요. 이게 어디서 자꾸 말을 놓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수는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지 않냐고 했고 공이 내가 몇 살인지 아냐고. 예뻐서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헐. 말을 했죠. 네, 무서워. 수는 난 내가 봐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뭘 봐준 거지? 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려고 하는데 마침 주혁이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내가 이상한 타이밍에 들어온 거냐 이렇게 헐, 물어봤어. 아니야. 어떻게 알았니? 너무 적절했어. 공은 그 말에 픽 웃었다가 이제 가버렸고 수는 박 형사에게 방금 전 나간 손님 뒤를 밟으라고 메시지를 넣었죠. 둘은 룸에서 주문을 하고 수다를 떱니다. 주혁이는 수가 집안에서 원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 수는 아니었고요. 근데 주혁이도 수도 그렇다고 오해하면서 방황했었고, 그래도 요즘은 하다 보니 재밌다고. 그래도 가끔 주변에서 자기를 돌연변이처럼 봐서 숨이 막힌다 이러면서 하소연했어. 약간 의사를 하면서 뭔가 고민이 없진 않았다는 느낌으로. 내가 병원을 안 차려도 이미 집에 병원이 있는데. 근데 내가 의사를 꼭 해야 할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 되나? 나는 운영을 해도 되지 않을까. 경영자로 빠져. 나 그냥 클럽만 다니고 운영만 하면 안 돼? 돈만 세면 안 될까? 괜찮다. 나는 클럽 죽돌이. 수가 이제 그래도 나는 네가 부러웠다라고 말을 하니까 네. 지영이가 이제 수 입장에서는 이제 도련님이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이제 수가 이제 야 행복한 줄 알아 이러면서 말을 하니까 친엄마 친아빠에.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쉬더니 수가 왠지 이제 주혁이가 올 것 같아서 슬슬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얼른 차에 태워서 보내요. 그래갖고 이제 수가 가기 전에 어쩔까 미친놈처럼 주차장을 돌까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공이 나타나서 또 담배를 권했고 수가 거절을 하고 공이 고집이 있으시다고 이러면서 대리 불러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니까 수가 술 안 마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공이 수한테 애인 없지 않냐면서 취향 같은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수가 오지랖이 넓다고 대충 대답을 했고 공이 원래 예쁜 걸 보면 가만히 두지 못하는 성격이라고 하면서 네. 남의 집에 온 손님을 보살피는 게 관리자 할 일 아니겠냐고. 아닌데. 그러면서 수가 자신한테 관심 있어서 오는 거지 않냐고 했죠. 관심은 있죠. 그런 관심이 아닐 뿐. 그 관심이 아닐 뿐. 그래서 여기서 발뺌을 해야 쫓고 싶어질 거라는 걸 수는 알고는 아니라 그랬고 공이 이제 그 말에 첫사랑 찾고 있다 그랬죠? 그러면서 보기보다 순애보다 생긴 건 완전 야하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진짜요? 했죠. 그랬나 봐요. 수는 의도는 성공을 했는데 네. 희롱을 당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네. 불쾌해하면서 쳐다보니까 공이 자신이 틀린 말 했냐고 이러면서 웃었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 불쾌할 면전에다 수 대고 있잖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엔 첫사랑이 여자냐 남자냐 물었고 수가 우와, 남자라고 하니까 열려 있어. 잠깐 놀란 기색이더니 성향을 물어봤어요. 네. 수는 둘 다 별로라고 했고 뭐야. 공은 그런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 그러면 중성. 공은 아니죠. 그 말을 근데 듣더니 둘 다 별로면 그냥 싱글이지. 그 말을 듣더니 수도 사람도 안 좋아하고 뭘 좋아하냐 취미는 있냐 물어봤는데 수는 취미가 없었고 네. 공부만 열심히 하고 살았으며 그 공부 중에 재미있던 한 가지를 말했죠. 재밌어요. 쾌감이 있다고요? 책에 있어요. 이것도 자를 거구나. 잘라야 재밌을 것 공은 같아서. 여태까지 들었던 취미 중에 제일 지독하다고 얘기를 했죠. 그 수는 그 정도는 아니라면서 가볍게 웃었고 공이 수 얼굴을 빤히 봤어요. 그래서 수가 왜 그렇게 보냐고 했고 공이 웃으니까 더 예쁜 것 같다고 꼴렸다고 했죠. 헐. 갑자기? 직진남이다. 수가 그 말에 인상을 썼고 네. 공은 친구분 직업이 뭐냐 비밀이냐고 물어봤는데 수는 학생이고 인턴이라고 불러줬죠. 인턴인 건가? 공은 어이없어 했는데 네. 수는 과제물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다고 공이 주제면 몇 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공은 얼굴이 극도로 차가워졌다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수는 간다고 인사를 했죠. 그때 출입구에서 어떤 남자가 공을 부르는 게 보였고 수는 기시감이 들어서 시동만 켠 채 그 남자를 봤는데 남자는 모자에 가래를 있었대요. 그러다가 남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현장에서 봤던 그 남자였고요. 그 남자를 당장 끌고 오고 싶었지만 꾹 참고 갑니다. 이 남자는 그날 이후로 전국 수배 중이라고 했고요. 진짜요?
어쨌든 저 의심스러운 사람이 공의 부하인 건 확실해 보였다고 해요. 네. 수가 강서구의 끈아풀인 박 형사는 꽤 호흡이 잘 맞았고 이 박 형사 일을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서구는 박 형사 보고서 중에서 중요한 거 빼고 수한테 줬고 나쁜 새끼. 수는 그럴 거 예상하고 박 형사에게 전문을 따로 메일로 보내달라 그래서 보고 있었어요. 근데 너는 배신. 회사 내에서 서로를 믿지 못해. 클럽에서 본 남자는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몇 년째 적자인 거 빼고는 별다른 게 없었다고 하고요. 엄청 큰일이죠. 몇 년째 적자면. 사업 접어 그냥. 접어도 이상하지 않은. 월급은 제대로 주고 있니? 1인 사업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중 5년 동안 매달 기부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너무 나쁜 말을 했네요. 기부하는 사람한테. 적자인데 기부. 야, 월급은 주니? 계속 궁금하네. 1인 기업이겠죠. 그래서 창립한 지 8년 된 회사가 정확히 네. 5년 전부터 적자임에도 매달 기부를 하는 게 수상했고, 수는 박 형사에게 전화해서 자금 출처에 대해서 궁금하다 물어봐요. 근데 박 네. 형사는 안 그래도 조사 중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고요. 이유가 김 사장 아들이 어렸을 때 병으로 죽었고 그것 때문에 기부를 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다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수가 진짜 아들이 병으로 죽은 건지 확인하고 특이점이 보이면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전화를 끊었는데 수는 그 아동복지에 집중이 된 걸 의심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여기저기 이렇게 뭐 기부를 할 곳이 여러 군데인데 다 그게 아동복지였던 거지. 그래서 이제 눈속임이나 돈 세탁, 인신매매 이런 의심이 들었죠. 특히 그 중에서 인신매매.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됐고 이날은 수가 부모님이랑 식사하기로 한 날이었는데 수는 양부모님이 편하지 않은데 거기다 이제 음식수가 많으니까 먹느라 힘들어했고 열심히 먹어야 되는구나. 잘 먹는 아들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버지가 수가 맡은 사건에 관심이 있으셨는데 이제 수가 그것 때문에 더 부담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뒤에 박 형사는 김 사장 돈이 공안에서 나온 게 맞고 김 사장 자식들도 다 멀쩡히 잘 살아있다라는 보고를 올렸고 알고 봤더니 죽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는 공이 그러는 게 역시 장기나 인신매매구나라는 의심을 했고 수가 이제 김 사장을 감시하고 박 형사는 공을 또 각기 감시를 했죠. 그러다가 이제 박 형사가 공이 클럽을 나와서 이동한다는 연락이 왔고 수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그곳에서 만나서 같이 이동하자라고 해요. 근데 이제 김 사장은 수 기대와 달리 자택으로 갔고 공은 김수환의 회사인 SAH건설에 도착했던 연락을 받았고 둘이 견제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는 택시를 타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요. 네. 그 와중에 박 형사가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조언을 해줘서 네. 이제 양복을 벗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고 갔죠. 이제 박 형사는 수가 그렇게 입으니까 미행하기 아주 좋다고 대학생 같다면서 했고 되게 어리게 생겼나 보다. 동안이겠죠. 학생처럼. 네. 그리고 엄청 나이 많진 않아요. 얘도 이제 27 새내기. 정도? 사실 그 정도면 대학생 많잖아요. 많죠. 군대까지 갔다 오면 여기도 군대를 가나? 그 모르겠네. 어쨌든 어리지. 어쨌든 건물 입구를 주시하고 있는데 김수환이 차가 없는 걸 보니까 이미 나간 것 같았고 사장실 쪽도 불이 꺼져 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곧 박 형사가 나온다고 신호를 했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냥 회사 임원 같았고 공한테 굽실거리면서 쩌쩔매는 모습이었고 수는 모르는 얼굴들이라서 박 형사한테 물어보니까 박 형사는 이제 저들이 대부분 김수환의 측근들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수는 벌써 주인이 바뀐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이 주인인 것 같다라는 의미였던 거죠. 그래서 김수환 쪽이 사람을 붙여달라고 부탁을 했고 이제 공이 탄 차를 미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클럽 반대 방향으로 차가 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더 외길로 빠지고 약간 미행을 눈치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수는 박 형사에게 다음 신호에서 우회전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게 이제 도망을 가려고 한 거였지. 근데 알고 보니까 이미 눈치를 까고 주변에 이제 있던 차들이 다 공의 차였던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대로 포위를 당했고 수는 재빨리 자기의 야구 모자를 박 형사에게 쓰게 해요. 그러니까 박 형사 들통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은 야구 배트로 위협을 하면서 나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차를 받고 도망가는 게 나은가 고민을 하는데 네. 그 사이에 공이 야구 방망이로 유리를 내려쳤고 무서워. 그걸로 이제 앞유리가 이제 실금이 점점
간 거예요. 그래서 네. 계속 내리치고 이러면서 이제 박살이 날 것 같았는데 수가 박 형사에게 여차하면 혼자라도 빠져나가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박 형사가 검사님은요? 하고 물어보니까 어딘가 묻히겠죠 라면서 농담을 했고 박 형사가 더 심각해졌어요. 그러더니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르는구나. 미친다고? 거기에 그런 농담을 하니 에휴. 그러더니 총을 건네면서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그러던 중에 이제 공이 또 그 유리를 내려치니까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수가 한숨을 쉬더니 조수석 창문을 내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가 몸을 움츠리고 있어서 공이 애잖아? 라면서 얘기를 했고 그러다 이제 수가 고개를 드니까 수를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수한테 다른 친구랑 클럽 가려고 했냐면서 클럽 가는 길 이쪽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박 형사가 늙은 사람이니까 취향을 뭐라 할 순 없지만 늙은 가지보다 젊은 가지가 낫지 않냐 이러면서 헐. 비위가 좋다고 했죠. 그게 그건지 어떻게 알아? 그 공은 수한테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그랬고 수는 우선 창문을 올리면서 박 형사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튀라고 나가면 바로 문부터 잠그라고 당부를 해요. 그래서 수가 차에서 내리니까 공이 이제 친구가 바뀌었다고 이제 주의 없이 필요 없냐면서 수가 마음에 든다. 눈여기도 되고 하는 짓도 귀엽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딱 거기까지고 수 뒤통수 움켜쥐면서 적당히 기어오르라고 부모님이 곱상하게 낳아주셨는데 아깝지 않냐라고 했죠. 그래서 수가 이제 어렸을 때 가정폭력 당했던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손이 조금씩 떨렸는데 애써 숨겼고 수는 공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탁이 있다라고 하더니 인간적으로 부모님도 눈요기 하시는 헐. 얼굴이니까 네. 얼굴만 건들지 말아달라고 그랬어요. 네. 공은 그 말 후회 안 하냐 그랬고 수가 그렇다고 하니까 친구분 진짜 재밌는 사람이라고 본인 얼굴이 잘난 건 아는데 목숨 귀한 줄도 모르냐고 했고 그러더니 오늘은 멋지게 차려입었으니까 보내주겠고 조심하라고 특히 이제 늙은 친구도 특별히 조심해라. 늙은 친구. 무슨 일인가요? 늙은 친구 섭섭하다. 늙었다니 아직 30대 초반이지 않았어요? 아니 그 옆에 박 형사. 아, 박 형사. 그동안 쌓인 게 있어서 우리 애들이 가만히 둘지는 나도 모르겠다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공이 잘 기억하라고 조심하라 그랬고 네. 수가 너도? 라고 물어봤고 공이 나도? 라고 헐. 하는데 여기 약간 좀 색텐이 있어요. 제가 네. 그냥 이렇게 너무 건조하게 읽어서 그렇지만 네. 책에는 색텐이 있습니다. 이 담소에 수많은 희롱이 왔다 갔다 하는 거군요. 네, 그 뭔가 묘한 그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참 설명하기가 힘드네. 어쨌든 책으로 확인하는 걸로. 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공은 수를 놓아주고 갔고요. 수는 네. 그 스스로가 병신 같고 한심하게 느껴졌고 괜찮냐고 묻는 박 형사한테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김 사장하고 김수환 쪽에 붙여주고 당분간은 손 떼고 계기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공이 한번 찍은 이상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다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수가 SH건설사 세무조사 보고서 열람을 요청을 했고 네. 그러고 이제 돌아오고 있는데 강서구가 수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서구는 수한테 박 형사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누구 맘대로 지시를 하냐. 무서워. 수는 이제 공이 잠복수사하는 거를 알아서 당분간은 물러나는 편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랬다 했고 강서구는 네가 뭔데 무슨 권한으로 그러냐고. 그냥 이제 수가 죄송하다고 하길 원한 거지. 근데 강서구는 다음부터는 바로 지시 내리지 말고 급해서 그렇게 해도 바로 보고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는 하는 수 없이 조심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러고는 김 사장 쪽 세무조사 요청에 대해서 혹시 보고서 보셨냐 물어봤고 강서구가 이번 주 중으로 조사 들어갈 거라고 그거는 잘 찾아냈냐면서 서로 지킬 것만 지키자고 어차피 목표는 같으니까 피곤하게 굴지 말자고 해요. 그러고는 나가는 줄 알았던 강서구는 어차피 공 쪽에 잠복해서 알아내는 게 더 없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박 형사를 아예 빼고 김수환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우선은 심기를 더 건들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알겠다 그랬고 강서구는 그러고는 수한테 어디 다녀오는 길이냐라고 네. 물어봤는데 SH건설 세무조사 보고서 열람 요청권으로 다녀오는 길이라고 대답을 했지. 그러니까 혹시 몰라서 확인을 해보려는 거라고 했고 강서구는 수가 말을 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SH건설 쪽 기부 관련해서 지출이 나간 게 있었고 보고서 사본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보라고 해요. 그러니까 수가 얘가 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주지? 이러면서 갑자기 나한테 정보를 주네? 감사 인사를 했는데 강서구는 감사 인사를 받자마자 아 맞다 하더니 아 별거 없어서 파쇄했다고 미안해서 어쩌지? 이러면서 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수가 속으로 욕을 하면서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네, 했죠. 그래서 네. 강서구는
수고해 라고 하더니 이제 홀가분하게 돌아갔죠. 얄밉다. 네, 그래서 수는 놀려먹는데 도가 텄어. 나쁜 새끼. 수는 SH건설이랑 김사장네 회사의 세금 신고서를 살펴봤고요. SH건설이 먼저 A고아원에 기부를 하면 김사장이 3, 4일 뒤에 같은 곳에 또 기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게 잔금 치른 느낌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고아원 2곳이랑 소아병원 3곳에 집중이 되어 있었고 거기다 이곳들이 다 유명한 곳이라서 뒷거래를 했을 것 같지도 않아서 좀 오리무중 상태였어요. 그러고 있는데 주역한테 전화가 왔고 연락 한 번 없냐 그러면서 서운하다고 너 요즘 조용한 거 보니까 클럽 갈 필요가 없어진 거냐고 진짜 너무하다. 나도 가지 말까 하면서 물어봐요. 네. 수는 사건 중심이 아무리 생각해도 공인 것 같고 네. 자기가 생각할 때 더 조사를 해야겠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오늘 별일 없고 시간 되면 클럽 가자 그랬죠. 그래서 주혁이가 그 위험한 곳에 내가 너를 어떻게 혼자 보내겠냐. 시간 없어도 만들 거라고 같이 갈 거다고. 주혁이 그래 나름 좋은 친구. 나름. 그러면서 이제 수가 위험한 곳이라고 주혁이가 얘기를 하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며칠 전에 친구랑 갔는데 공이 같이 안 왔냐 묻더니 엄청 아쉬워하고 서비스까지 줬다 이러면서 이제 수상하다고 주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녁에 클럽에 갔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갔는데 수와 안면 같은 웨이터가 수가 이제 사복 차림이니까 신기하면서 칭찬도 해요. 그리고 이제 늘 잡던 룸에 손님이 있어서 다른 방으로 갔고 음료 한 잔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수가 주혜가 들어오면 깨우겠지 싶어가지고 눈을 감고 있었고 그러고는 의식이 이제 선잠 자고 있으니까 의식이 흐리다. 의식만 깨있고 몸이 이제 안 움직여주는 그런 상태였대요. 네. 그러다 이제 누군가 방에 들어오더니 수는 주혁이라 생각해서 왔냐고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이제 몸이 안 움직여져서 네. 원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신호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신호로 쏠 수 있으니까 여기 세계는 그게 편하대요. 근데 이제 상대가 담배 냄새가 어렴풋하게 났고 수는 그것 때문에 이제 공이라는 걸 눈치채요. 근데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못 움직이고 있었고 상대가 수한테 다가와서 이마를 마사지하듯 꾹꾹 누르고 쳐다보더니 방을 나갔고 뭐지? 그 수는 잠에서 깼는데 공이 장난을 치고 간 거라고 추측을 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어쨌든 곧 주혁이가 왔고 식사 주문하고 수는 시간이 좀 지나면 화장실 핑계로 클럽 주위를 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공이 와서 그때 겁먹어서 안 오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니 수는 첫사랑 아직 못 찾아서 싫어도 와야 된다라고 했고 주혁이 그 말을 듣더니 농담 아니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진지해. 농담이었지만 어쨌든 이 장소에서 제일 많이 떠올린 게 사실이긴 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고 수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공도 수를 보면서 진짜 찾고 계신가 보네 라고 했고 네. 주혁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근데 수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주혁이가 너 오늘 그 사람 말할 때까지 너 못 나갈 줄 알아? 이러면서 했고 공이 이제 계속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수가 한가하신가 보다고 했고 이제 공은 친구분 첫사랑 이야기가 재밌을 것 같다고 여기서 보셨다니까 자기가 찾아줄 수 있지 않겠냐 이제 했죠. 그러니까 수가 주혁이 오랜 친구니까 그럴 수 있지만 네. 공이 궁금해하는 거는 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혁이가 갑자기 전화를 받더니 네. 조별과제 문제가 생겨서 가봐야 될 것 같다고. 뭐라고? 귀여워. 주혁은 혼자 있어봐야 뭐하냐면서 너도 같이 가자 그랬고 수가 이제 자기 원래 클럽을 돌려고 했는데 그거 못하게 됐잖아요. 그래갖고는 네. 그 계획은 무산되긴 했는데 공한테 얼굴 도장을 찍었으니까 그냥 오늘은 2층 가도 될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주혁을 따라 일어나는데 가드가 공을 부르면서 손님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이 갔어요. 주혁은 먼저 차를 타고 갔고 수도 이제 그만 돌아가려는데 낯익은 오토바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오토바이 운전자가 수를 보고 당황하더니 클럽 안으로 뛰듯 들어가요. 그 수가 쫓아갔고 비상구를 통해 어두운 골목길로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공의 측근들이 담배를 피고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그 남자가 직원들한테 저 새끼가 사건 현장에서 날 봤다고 이제 검사라고 이제 꼰지른 거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그중 한 명이 그러고 보니 저번에 사장님 따라온 애잖아 이러면서 알아봤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러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수는 얘가 근데 몸 쓰는데 재능이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운 좋게 주먹을 피해서 한 방 매겼는데 나머지 놈들이 이제 동료가 맞으니까 눈 뒤집혀서 달려들으려고 했지.
했지. 근데 이제 그때 또 마침 공이 나타나서 등 뒤에서 술을 잡아당기고 술을 다정하게 부르면서 뭐 하냐고, 한참 찾지 않았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 허리를 안으면서 그렇게 무서웠냐고, 왜 이렇게 떠냐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는 그제 자기가 떨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직원들이 공한테 이제 형님 저거 우리 조사하고 있는 검사인데요 라면서 막 따지니까 공이 지금은 내 손님으로 온 거라고,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들어가고 볼일 보라고 했죠. 그래서 다들 가고 나서 이제 공이 수한테 내 말 안 들으니까 결국 이렇게 혼나지 않냐고. 수는 이제 공한테 지도새도 모르게 죽음 당할 줄 알았다고 하니까 공이 다음에 그럴지도 모르겠다고. 수는 왜 그렇게 봐주냐고 물어봤고 공이 예쁜 거 좋아하지 않았냐고. 조금만 덜 예뻤어도 그냥 죽였을 거라고. 이럴 수가. 얼굴에 감사해라. 얼굴 얼빠였다. 때문에 살았던 거였어? 수는 가벼운 변동으로 공한테 한잔 하러 가자고 했고 공이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포장마차로 갔는데 수는 이제 처음인 거예요. 직접 먹으러 온 거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티가 그동안 나는지 너무 이제 도련님이었다. 도련님으로 잘 크고 있었다. 뒤늦게 배워. 뭐, 공이 사람들 사는 거 똑같다고 신기한 게 뭐 있냐고. 도련님 티 너무 내지 말라고. 네. 무서워. 그러면서 묘하게 상류층을 혐오하는 눈빛이었고요. 어쨌든 공이 알아서 주문을 했고 네. 수는 공 말이 맞긴 해서 맞다고. 사는 거 다 똑같다. 난 그중에 부모님 잘 만나서 좀 더 편안하게 사는 것 뿐이다. 난 이렇게 잘 얘기를 살고 했지. 싶어. 그 말에 공이 웃으면서 소주를 건네줬고 네. 둘은 주문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술만 주고받았어요. 네. 안주는 나쁘지 않았는데 왠지 내키지 않아서 술만 이렇게 마셨고 아, 취하는데. 안주 먹어야 돼. 한창 마시다가 공이 담배를 피웠고요. 수는 공이 참 맛깔나게 피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 있었고 공은 수한테 수한테 다가와서 키아누리브스가 생각났어. 맛깔나게 피하는 턱을 키아누 리브스. 잡더니 역시 야하다니까 라고 하더니 키스를 했지. 갑자기요? 수가 뒤늦게 깨닫고 뭐 하시는 거냐고 물었고 공은 우리 처음 만났을 때도 키스하고 싶었다고. 어디 가서 혼자 술 마시지 말라면서 사람 꼴리게 하는 얼굴이라고 했지. 수가 이제 그래서 키스했다고? 왜 뭐 딴 이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느낌이라서 키스를 했다고? 이게 무슨 개소리야 라는 느낌으로 물어봤죠. 공은 담배 피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간접 흡연해준 거다라고 했지. 아, 수는 남이 핀 담배 냄새 역겹다면서 신원하려고 술을 들이켰죠. 그건 좀 다른 문제야. 연달아서 마시니까 취기가 올랐고 그래서 찡그리니까 공이 누가 보면 첫 키스인 줄 알겠네 라고 했죠. 근데 진짜 첫 키스였어요. 키스인 것 같습니다. 네. 무시했어요. 근데 공이 갑자기 첫사랑 이야기 진짜인 거냐 물어봤고요. 네. 수는 취해서 그날을 떠올리면서 말을 할 뻔했죠. 네. 신호가 아니라 말을 할 뻔했지. 아, 말을 할 뻔했다고? 그래서 수술을 단둘이 하며 네. 목소리가 들렸다고 듣자마자 알았다라고 신호를 보냈죠. 수는 자기가 뭔 말했는지 머리가 잘 안 돌아갔고 취해서 아무 신호나 짓거린다 생각하겠지라고 여겼어요. 네. 공이 표정에 별로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더니 수한테 엄청 사랑했나 보네요. 목소리를 아직까지 다 기억하고 라고 했고요. 수가 술잔을 채우다가 그 말에 놀라서 굳었고 공은 수한테 그만 마시라고 취했다고 술병을 빼앗았고요. 수는 여기 사람들이 어색해하는 목소리라는 단어를 공이 써서 놀랐고 단어가 어쨌든 단어를 하긴 쓸 목의 일이 별로 소리지. 없는 어쨌든 공이 계산을 하고 왔고 수가 공한테 너는 첫사랑 목소리 기억하냐 이렇게 물어봤고요. 네. 공이 가볍게 웃으면서 첫사랑은 없었고 가족들 목소리도 잘 기억이 안 난다. 다른 걸 생각할 만큼 여유롭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얘도 했지. 혹시 5년 전에 온 건가? 그리고 그 다음에 못해. 갑자기 나타났다. 그렇죠. 5년 전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리고 술을 부축하면서 첫사랑은 찾아볼 테니까 클럽 주변에 그냥 그렇게 막 자주 오지 말고 여기 위험해. 여기 돌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너 얘기를 위험하게 했어요. 생겼어. 수는 공도 이방인인지 확인을 하고 싶은데 놀라서 네. 머릿속이 하얘졌고 네. 수가 차는 이라고 간신히 신호를 보내니까 공이 택시 잡아줄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면서 택시를 잡으러 도로로 나갔죠. 네. 택시를 어떻게 잡죠? 아, 모션으로 잡는 거구나. 주파수로. 여기요. 창문 안 내려도. 창문 안 내리고 여기요. 저 차를 고속도로요. 향해서 신호를 쏜다. 이러면서.
곰과 거리가 꽤 멀어지고 나서야 수는 한숨을 뱉고 마른 세수를 하면서 네. 찾았네 내 첫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지. 헐. 그래서 수 첫사랑은 과연 이루어질까요? 네. 해피엔딩이고요. 오늘도 스포는 없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공은 진짜 나쁜 놈일까요? 그런데 뭐 악인이면 또 개과천선을 하게 되는 건지. 네. 진짜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는 건지. 어쨌든 네. 공이 왜 저러는 건지 기부? 이런 거 왜 네. 하는 걸까?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거. 둘이 약간 밀당인가? 밀당들. 썸? 재밌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스포 없이 여기까지 줄거리 얘기했고요. 미스테리한 사람이었다. 네. 뒤에 더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그래서 감사하면요.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네. 그 세계관 설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목소리가 없이 네, 신호로. 그래서 뭔가 웃겨. 자꾸 더듬이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야, 시그널 보낸다고 이렇게 나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 느낌이 너무 귀엽잖아. 인상을 이렇게 잔뜩 쓰면서 말은 입은 안 움직이는데 눈만 이글이글 하면서 이렇게.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님, 밥 같이 가실?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귀엽잖아 느낌이.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독특해서 좋았고요. 네. 네, 거기 근데 또 이게 사건물이니까 네. 그런 수사 사건물 범죄. 이런 게 네, 또 가미돼서 더 흥미로운 소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저는 사실 제일 흥미로웠던 거는 알겠어요. 흥미로운 분명히 장면이 많았군요. 19금에서는 네. 뭔가 소리를 낼 거 아니에요. 아 성대를 사용하나요? 자연스럽게 내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것도 성대로 사용을 안 하는겨? 안 한대요. 목소리 자체를 어, 안 내는 거 아닐까? 나 뒤에 나와요. 성대가 없는 거야? 그냥 끙끙거린다고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다른 소설은 네. 당연한 다 소리를 내니까 네. 그냥 소리 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데 네. 여기서는 신호를 쓰다가 네. 갑자기 소리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네. 때 그러니까 약간 좀 그게 약간 배덕감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걸 뭔가 소리를 자유로움이 느껴져. 소리를 못 내다가 내니까 약간 네. 이 답답함이 해소되는. 네, 그런 카타르시스도 있고 좀 해선 안 되는 걸 한다는 그런 배덕감도 있고 이래서 이 별거 아닌 거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았고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여기서 끊었지만 네. 1권 끝나기 전에 둘이 네. 덮밥을 먹습니다. 어. 네, 아주 빠르다고 해야 될지. 근데 이게 건수 자체가 많지 않아서. 네. 그래서 뭐 기승전결도 그래도 꽤 깔끔하게 있었고 재밌었어요. 네. 그렇다고 아예 막 너무 요즘에 정말 외전에만 잠깐 외전에 쏠려있는. 한 번 살짝 이렇게 정말 그래 한 번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살짝 나오는 게 아니라서 또 좋았고 역시. 공이 약간 조폭이니까 네. 모럴이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사실은. 저런. 수는 굉장히 모럴한 캐릭터 이러니까 그런 또 맛도 있고 네, 그러고 이게 나중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박 형사가 일을 되게 잘하는데 강 검사랑 같이 일을 하잖아요. 네. 그 이유도 나와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됐는가 뭐 이런 그런 인과관계. 그런 게 다 나중에는 풀려서.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되게 잘 짜진 소설이라고 느꼈어요. 네. 등장인물도 되게 많고 다들 성격도 되게 명확했던 것 같아. 다 캐릭터가 뚜렷하다고 해야 되나? 한결같은 캐릭터를 다 각자의 고유의 캐릭터를 갖고 있었던 느낌. 네.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약간 그냥 드라마 뭐 시그널이나 뭐 그런 수사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흥미롭게 맞아, 읽을 약간 수 있을 것 수사물 같아요. 같은 내용이었어요. 네, 되게 잘생긴 조폭이 나오는. 약간 근데 또 이제 막 조폭으로 있었던 이유가 왠지 이런 것도 나오고 다 이제 끝에는 풀리게 되니까. 네. 그래서 둘은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막
그것까지도 있구나. 그런. 근데 난 그냥 여기서 살아도 될 것 같은데. 그쵸, 여기선 이미 검사라고? 굳이 돌아가야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지만 맞아. 여기는 나를 잘 지지해주는 엄마 아빠도 엄마, 있고 아빠 맞아. 엄청 금수저라고. 많은데. 응, 금수저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또 흥미롭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네. 리벤님의 비엘 소설 사일런스 시그널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옛날 거긴 하지만 아, 그래요? 조금 이게 됐죠. 2017년도 거니까 벌써 시간이. 17년이 옛날이구나. 근데 이렇게 옛날 거는 다시 꺼내지기가 좀 힘든 부분이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워낙 새로운 작품들이 계속 나오고 너무 많으니까 묻히니까 또 요렇게 오래된 거 추천해 주시면 역주행 가자! 말고, 여기도 역주행 개념이 있나요? 있죠. 아, 있어요? 근데 인기 많았던 거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거는 계속 그냥 상위권에 계속 있는 느낌이라서 역주행까지 가는 건 없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 그냥 이 작가님이 요 신작이 재밌으니까 재밌으면? 옛날 것도 한번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그 식으로. 정도? 네, 네. 근데 되게 흥미로운 소재였어요. 맞아요. 재밌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미 벌 개미혁명 보는 느낌이었어. 다음 주는 김공룡님의 비엘 웹툰 네. 만화고요. 네. 욕망이라는 것에 대하여로 오.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네. 네, 이것도 되게 유명한 제목이 작품이고요. 너무 와닿는데? 그래서 장르 문학 중 하나인 비엘이 이야기하는 그래도 비엘은 트위터의 공식 계정 그래도 비엘 운영 중이고요. 네. 방송은 파티 팟빵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편하신 걸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비엘이었고요.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